김용빈의 수입에서 가장 먼저 확인되는 거대한 숫자는 3억 원입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돈이 그의 재산으로 그대로 남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김용빈은 2025년 3월 TV조선 미스터트롯 3회에서 최종 우승을 차지한 뒤 받은 상금 3억 원을 자신을 오랫동안 뒷바라지한 고모에게 모두 드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승으로 단숨에 거액을 손에 넣었지만 가장 먼저 떠올린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 가족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김용빈의 실제 재산은 얼마이고 한 달 수입은 얼마나 달라졌으며 행사 한 번에 받는 출연료는 과연 어느 정도일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김용빈은 자신의 정확한 재산 총액이나 월 수입 행사 한 회당 출연료를 공식적으로 공개한 적은 없습니다. 온라인에서는 행사비 3천만 원, 월 수입 수억 원이라는 숫자까지 등장하지만 이 수치는 소속사 계약서나 본인의 공식 발표로 확인된 금액이 아닙니다. 따라서 확실한 사실과 업계 추정을 구분해야 합니다. 현재 가장 분명한 사실은 우승 상금 3억 원 행사비가 과거보다 몇십 배 올랐다는 본인의 발언, 팬카페 회원수가 약 70배 증가했다는 공개 발언, 그리고 광고와 방송 일정이 폭발적으로 늘었다는 기록입니다. 김용빈은 1992년 9월 18일 대구에서 태어났고 2004년 12살의 나이에 정식 앨범을 발표했습니다. 어린 시절 그는 트로트 신동으로 불렸고 하루에 행사를 12개까지 소화했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어린 나이에 돈과 인기를 모두 얻은 것처럼 보였지만 그 뒤의 시간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오랜 무명 생활이 이어졌고 공황장애와 우울증으로 약 7년 동안 무대를 떠나야 했습니다. 한때 전국을 누비던 소년 가수는 대중의 시야에서 멀어졌고 수입 역시 일정하지 않은 시기를 견뎌야 했습니다.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순간은 2025년 3월이었습니다. 미스터트롯3를 결승해서 김용빈은 실시간 문자 투표 1위를 기록하며 제3대 진에 올랐습니다. 경연기간 동안 대국민 응원투표에서 8주 연속 1위를 지켰고 이는 미스터트롯 시리즈에서 처음 나온 기록으로 알려졌습니다. 프로그램 최고 시청률은 10.1%까지 올라갔고 김용빈은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단순히 노래를 잘하는 참가자를 넘어 실제로 시청자를 움직이고 투표를 끌어내는 스타가 된 것입니다. 우승 직후 그가 받은 상금은 3억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4월 3일 방송된 미스터트롯3 톱7 비긴즈에서 김용빈은 상금을 고모에게 전액 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고모가 없었다면 지금의 자신도 없었을 것이라며 그동안 너무 많은 빚을 졌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면은 김용빈의 재산을 단순한 숫자로만 볼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상금은 분명 거액이었지만 그는 자신의 통장 잔액을 늘리는 대신 자신을 지켜준 가족에게 돌려주겠다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승 이후 실제 수입은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김용빈이 직접 밝힌 표현은 매우 강렬했습니다. 그는 행사비가 과거보다 몇십 배 올랐다고 말했습니다. 몇십 배라는 말은 정확한 금액보다 변화의 폭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과거 한 번의 행사에서 수십만 원이나 100만 원 단위의 금액을 받았다면 현재는 수백만 원에서 1000만 원대까지 올라갈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계산을 위한 가정일 뿐 김용빈의 실제 계약 금액으로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일부 매체와 온라인 영상에서는 그의 행사비가 3천만 원에 가까워졌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 숫자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역 축제인지, 기업 행사인지, 방송 녹화인지, 단독 공연인지에 따라 출연료는 크게 달라집니다. 이동거리, 공연 시간 반주팀과 댄서 동행 여부, 소속사 수수료, 세금 의상과 차량 비용까지 모두 다릅니다. 행사비 3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사실이라고 해도 그것이 곧 김용빈 개인에게 3천만 원 전액이 들어온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김용빈의 몸값 상승을 가장 설득력 있게 보여주는 증거는 팬들의 이동 규모입니다. 그는 2025년 5월 KBS 1 아침마당에서 미스터트롯3 출연 뒤 팬카페 회원수가 약 10배 늘어 2만 5천 명 정도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한 지역 행사에는 팬들을 태운 버스 약 40대와 1000여 명이 찾아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다른 방송에서는 팬클럽 버스가 45대까지 왔다고 말했습니다. 가수의 행사비는 단순히 노래 실력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얼마나 많은 관객을 행사장에 불러올 수 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버스 40대에서 45대가 움직였다는 것은
김용빈이라는 이름 자체가 지역 축제의 방문객 수와 소비를 바꿀 수 있다는 뜻입니다. 팬카페 성장 속도도 놀랍습니다. 미스터 트롯 3 방송 전 약 1,472명이었던 팬카페 회원 수는 경연 중 2달 만에 저자 7,518명으로 늘었고 2025년 3월에는 10,000명을 돌파했습니다. 같은 해 5월에는 약 25,000명 수준까지 커졌습니다. 단기간에 만들어진 이 팬덤은 음원 소비 콘서트 티켓 광고 효과 방송 화제성으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팬의 숫자가 김용빈의 출연료와 광고료를 끌어올리는 가장 강력한 기반이 된 것입니다. 2026년 들어서도 상승세는 이어졌습니다. 김용빈은 한 방송에서 우승 이후 수입 자체가 달라졌고 숫자 뒤에 0이 많이 붙었다고 말했습니다. 정확한 액수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과거와는 비교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의미였습니다. 또한 2026년 6월 공개된 포브스 코리아 기사에서는 최근 석 달 동안 광고 6개를 촬영했고 역대 톱7 가운데 자신의 스케줄이 가장 많다고 소개한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광고 6개를 단순히 한 달에 2개씩 찍은 셈으로 나누면 행사와 방송 외에도 별도의 고액 수입원이 꾸준히 추가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김용빈의 수입 구조는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지역 축제와 기업 행사 출연료입니다. 둘째는 TV조선 금타는 금요일을 비롯한 방송 출연료입니다. 셋째는 미스터 트롯 3 톱7 전국 투어와 개인 공연에서 발생하는 공연 수익입니다. 넷째는 신발과 생활용품 등 브랜드 광고 모델료입니다. 다섯째는 음원과 방송 음원 정산, 유튜브와 각종 디지털 콘텐츠에서 발생하는 수익입니다. 이 가운데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부분은 행사와 광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월 수입을 추정하려면 행사 횟수와 광고 계약 규모를 알아야 합니다. 만약 한 달에 행사 10번을 소화하고 회당 출연료가 1,00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행사 매출만 1억 원입니다. 여기에 방송 콘서트, 광고 수익이 더해지면 월 매출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일정이 적은 달에는 크게 줄어듭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소속사 배분 세금, 인건비, 이동비, 스타일링 비용을 빼야 실제 개인 소득이 계산됩니다. 따라서 월 수입 2억 원이나 4억 원 같은 온라인 주장을 확인된 사실처럼 단정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재산 역시 같은 방식으로 봐야 합니다. 현재 공개된 자료만으로는 김용빈 명의의 부동산 예금 투자 자산 차량 가치를 합산할 수 없습니다. 우승 상금 3억 원도 고모에게 전액 드리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개인 순자산으로 그대로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광고와 행사 매출이 크게 늘었다고 해도 활동 기간이 아직 길지 않고 세금과 비용도 상당합니다. 지금 단계에서 수십억 원대 재산을 확정적으로 말할 근거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김용빈의 경제적 위치가 2025년 3월을 기준으로 완전히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2004년 데뷔 후 약 20년 동안 긴 무명과 7년의 공백을 버틴 그는 우승 한 번으로 3억 원의 상금만 얻은 것이 아닙니다. 행사비 몇십 배 상승, 팬카페 약 수십 배 증가, 행사, 버스 40대에서 45대 동원, 최근 석 달 광고 6개라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도 수입을 만들어낼 수 있는 브랜드 가치가 생겼다는 점입니다. 그가 다시 무대에 설 수 있었던 배경에는 할머니의 마지막 소원이 있었습니다. 김용빈은 2025년 3월 24일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 호텔에서 열린 톱7 기자간담회에서 돌아가신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손자가 큰 무대에 서는 모습을 보고 싶어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미스터 트롯 3에 도전했고 결국 실시간 문자 투표 1위와 최종 진이라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결승 직후에는 가장 보고 싶은 사람으로 할머니를 언급했고 다음날 묘소를 찾아 우승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 과정은 김용빈의 인기가 단순한 경연 효과가 아니라 오랜 서사와 진정성 위에서 만들어졌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김용빈은 미스터 트롯 3 이전에도 완전히 활동을 멈춘 가수는 아니었습니다. 2020년 10월 KBS 트롯 전국체전에 참가해 다시 대중 앞에 섰고 2021년 결승에서 최종 5위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주목도와 2025년 우승 이후의 파급력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미스터 트롯 스타셈은 그에게 단순한 재도전이 아니라 시장 가치를 다시 평가받는 결정적인 무대가 됐습니다.
오랫동안 쌓은 노래 경험이 전국적인 팬덤과 만나면서 과거에는 잡기 어려웠던 대형 방송과 광고 계약이 동시에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김용빈의 수입이 한 번의 상금으로 끝나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상금 3억 원은 일회성 수입입니다. 반면 행사비, 방송 출연료, 전국 투어 광고 모델료는 인기가 유지되는 동안 반복해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우승 상금보다 우승 이후 1년 동안 형성되는 브랜드 가치가 훨씬 중요하다고 봅니다. 김용빈에게 진짜 큰 변화는 통장에 3억 원이 들어온 순간이 아니라 전국의 지자체와 방송사 광고주가 그의 이름을 찾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또 하나 눈여겨볼 부분은 일정의 밀도입니다. 2026년 상반기에도 김용빈은 TV조선 음악 프로그램 전국 투어 공연 지역 축제 광고 촬영을 병행했습니다. 한 사람이 하루에 소화할 수 있는 스케줄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정이 계속 꽉 차 있다는 사실 자체가 몸값 상승을 의미합니다. 출연 요청이 많아질수록 소속사는 시간과 이동 거리를 고려해 더 높은 조건을 제시할 수 있고, 가수는 더 큰 무대와 영향력 있는 광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공급할 수 있는 시간은 제한돼 있는데 수요가 늘면 출연료가 오르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다만 높은 몸값이 언제까지나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트로트 시장은 팬덤의 충성도가 강하지만 새로운 경연 스타도 계속 등장합니다. 방송 노출이 줄거나 대표곡이 부족하면 행사 수요가 빠르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용빈이 현재의 가치를 유지하려면 경연에서 불렀던 노래의 인기를 넘어 자신의 이름을 들었을 때 바로 떠오르는 대표곡과 장기적인 공연 경쟁력을 만들어야 합니다. 결국 지금의 높은 수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인기를 3년, 5년 뒤에도 유지할 수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김용빈의 정확한 월 수입과 출연료는 아직 비공개입니다. 하지만 이미 공개된 숫자만 놓고 봐도 그의 변화는 충분히 놀랍습니다. 하루 12개의 행사를 뛰던 12살 트로트 신동, 7년 동안 무대를 떠났던 가수, 그리고 2025년 3월 상금 3억 원의 주인공이 된 미스터 트롯의 진. 지금 김용빈은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가수가 아니라 오랜 시간을 버틴 뒤 자신의 이름을 하나의 강력한 브랜드로 바꾼 가수입니다. 앞으로 그의 행사비와 광고료가 어디까지 올라갈지, 그리고 이 인기가 얼마나 오래 이어질지에 트로트 업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